참, 이 지문 오늘 할 것은 우리가 저번에 무효 취소 부분, 그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무효하고 취소는 문제가 반드시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두 문제가. 무효 하나, 취소 하나.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요 프린트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세 문제짜리예요. 세 문제. 무효 하나, 그 다음에 취소 하나, 물권적 청구권 하나.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옳은 지문이. 무효 보면 법률 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뭔가 무효나 취소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무효 취소를 논할 수가 있는 거고,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 취소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 자,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누군가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효입니다. 성립은 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취소는 안 그래요. 취소는 일단 뭐가 돼요? 유효예요. 취소는 일단 유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취소 의사가 있어야 소급해서 동그라미 무효가 돼요. 소급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주장 없이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가 돼버려요. 취소를 했다는 전제에서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무효는 동그라미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취소는 140조에다가 취소권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효는 누구나,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효는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위에 쓴다면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상관이 없는데요. 취소는 제척기간 3년, 10년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이 있습니다. 3년, 10년. 자, 6번 무효 원인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효 원인은 제척기간이 도과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과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치유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효는 그냥 계속 무효입니다. 자, 7번. 무효행위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나 끊어요. 원칙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취소권의 포기라고 쓰시면 돼요. 취소권의 포기라고. 8번 무효의 경우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 절대적 무효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누구에게 선의 동그라미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절대적 무효이지만 비진의와 통정은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상대적 무효. 특정 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9번 법률행위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17살짜리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인데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입니다.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돼서 무효 사유가 되죠. 그럼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효라 그래요. 이중효가 있다. 이중효가 있다 그럽니다. 자, 무효 사유는 의사 무능력자 누구죠? 만취자, 정신병자, 의사 무능력자, 확정 가능성이 없는 거 원시적 불능 동그라미.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강행법규 반사의 불공정 비진이 상할 수라고 하는 거 있죠. 상할 수가 있다면 무효, 통정은 무효인데요. 7, 8을 문구세요. 7번, 8번을 상대적 무효사유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절대적 무효사유입니다. 절대적 무효사유 7번과 8번이 중요합니다. 7, 8번은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11번 취소사유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 동그라미, 특히 우리는 미성년자가 중요하죠. 착오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강박 동그라미인데요. 제한능력자를 절대적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절대적 취소. 그럼 절대적 취소니까 누구에게나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고, 착오, 강박, 사기는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죠. 자, 1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직 이행 전이면 동그라미,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후 동그라미, 이행 후가 됐다면 뭘로 가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죠. 요건 무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취소도 똑같아요. 무효나 취소나 똑같아요. 무효 취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다만 사회 질서에 반한다가 뭐죠? 103조. 103조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쓰세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무효 동그라미 쳐요. 무효 끝허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무효는 계약 자체는 성립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는 손해배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효는 손해배상이 안 들어와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1번 무효. 일부 무효 동그라미 쳐요. 일부 무효는 뭐라고 했죠? 전부 무효 동그라미.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너무 잘 나와요. 137조. 단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번하고 요 3번을 연결해 주실래요? 1번과 3번. 3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데 자, 분할 가능성 동그라미.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계약을 하였을 거라고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 동그라미.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그랬죠? 요걸 일부 무효 법리라 그래요. 일부 무효 법리다 그럽니다. 다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동그라미 이 판례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별 표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옆에 보니까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토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다. 그럼 토지는 무효고 건물은 유효이더라도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판례가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만 취소사유 동그라미.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분적 동그라미. 가분 나눌 수 있다란 말이죠.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원래는 일부 무효가 있잖아요. 일부 무효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취소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일부 무효처럼 일부 뭣도 취소도 인정하자. 단 전제 조건이 뭐다? 가분적,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5번 불가분 동그라미. 불가분이면 바로 밑에 일부 무효, 세무효. 일부 무효 밑에다가 일부 취소도 그래요. 일부 취소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6번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아니면 여기다 밑에다가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7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 동그라미, 요게 포인트예요.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동그라미, 불공정 백사조입니다.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자 동그라미,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인트는 매매대금 과다로 찾으셔야 돼. 18억, 18 한 거. 그 다음에 8번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더라도 끊어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끊어요. 따라서 강행법규 세모, 사회질서 세모, 불공정 세모, 이건 절대적 무효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얘들은 절대 추인 세모요. 밑에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9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쳐요. 알고 추인 동그라미. 알고 추인한다면 아까 강행법규 반사의 불공정이 아니라면 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동그라미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소급요는 있다 없다? 없다. 소급요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계약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새로 맺은 계약으로 다루는 겁니다. 새로운 맺은 계약.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가등기 당사자 간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좀 빠진 것 같네요. 통정허위 표시 있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통정허위 표시 옆에다가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소급요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더라도 소급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특약으로 소급요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가등기, 요 10번하고 연결하세요. 10번 봐볼래요? 무효인 가등기 동그라미 쳐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뭐가 돼? 그때부터 동그라미 유효가 돼요. 요 10번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잘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옆에 끝을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쓰냐면 특약이 있더라도 소급요 X,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요 X가 됩니다. 자, 11번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요가 없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 동그라미 추인이 가능한데요. 그 옆에다가 통정하고 비진임, 통정, 비진이 의사 무능력만 써놓으세요. 통정, 비진이 의사 무능력. 알겠죠? 그래서 요 10번하고 11번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10번하고 11번. 시험에 참 잘 나왔던 지문이고. 1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 동그라미. 그럼 취소된 이후 위에다가 무효라고 쓰세요.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된 거죠. 그럼 무효가 된 것을 바로 밑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취소가 돼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될 거고 그 확정적 무효행위가 취소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효행위 취소로서 새로운 계약으로 다룰 수가 있다고. 취소가 됐죠? 그럼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취소, 제한 능력 동그라미 미성년자 쓰시면 돼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확정적으로 뭐예요? 취소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안 받아도 취소할 수는 있어요. 다만 추인은 안 됩니다. 추인은 안 돼요.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무대리인 세 번째 동그라미요. 이무대리인은 원래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
별도의 수권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4번 포괄승계인 상속인 동그라미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동그라미,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직접 상대방이에요. 전득자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득자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직접 상대방. 자, 6번에 보니까 전득자 보이죠? 세모요. 전득자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26회 때 기출문제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7번의 취소권 행사는 명시적 동그라미, 묵시적 동그라미 상관없어요. 불요식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자, 8번의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 동그라미 무효가 되는데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X가 됩니다. 그때가 아니라 소급하여. 9번 취소권을 행사하면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죠. 그 부당이득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자, 10번 별표시 하나.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현존이익 동그라미 현존이익만 반환하는데 이때 현존이라고 할 때는 생활비는 반환해야 되고요. 유흥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회 때 유흥비를 넣어가지고 생활비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유흥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비는 현돈으로 취급합니다. 반환해 주라. 11번 제한능력 동그라미 3자 동그라미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옆에다가 절대적 취소라고 쓰시면 돼요. 절대적 취소. 다만 착오, 사기, 강박은 선의 3자에겐 대항할 수가 없죠. 1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동그라미요.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바로 쓴다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소권의 포기로 보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돼버립니다. 13번 추인 있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끊어요. 확정적 동그라미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는 당연히 소급요가 없다. 소급요가 없다 그래요. 확정적 유효가 되고. 자, 14번 역시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만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동그라미 쳐요.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착오나 사기는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다. 또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추인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지금도 강박을 당하고 있다면 추인할 수는 없어요. 역시 제한 능력자 15번인데요. 여기다는 법정 대리인을 동그라미 치세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법정 대리인은 원래 똘망똘망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16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은 안 된다. 17번 법정 추인 동그라미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 동그라미요. 행동을 한다면 행동이 뭐였죠?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했었죠. 이청경 담양강. 이청경 담양강이란 행동을 하면 이건 추인이 돼버리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자, 18번 이행의 청구 동그라미죠. 청구를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한 경우. 자, 이건 취소권자가 한 거죠. 취소권자가 청구한 건 되는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그럼 이행 청구는 누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죠. 그럼 이건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상청양, 상자 하나, 청자 하나, 양자 하나,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상청양은 주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19번에 상대방의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끝허리,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자, 20번 별표시. 자,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끝허리에다가 제척기간이라고 쓰세요.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21번 취소권 행사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 10년. 이게 경과 여부, 도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상당히 잘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이것도 분명히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한 문제가. 자,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침해당할 우려 동그라미, 요걸 위에다가 침해 가능성이라고 쓰세요.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2번 물청은 반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방해 예방 동그라미가 있다. 이때 이 예방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그죠? 그럼 물청은 반드시 침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염려,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프린트에서 이 또는이란 글자 보인가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인데 이 또는 자가 아주 중요하게 돼요. 여기에 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과. 미시나 과가 들어가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만 됩니다. 그 선택이란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자, 다시 3번에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을 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위에다가 바람으로 쓰면 돼요. 바람으로. 바람에 넘어간 거죠, 빨래가? 그래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 정도. 자, 4번에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항상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5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언제나 법률적 운명 동그라미, 운명을 아까 제가 부종성이라고 했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지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러면 물권과 물청은 독립하여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 양도가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운명을. 자, 6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물청은 안 걸리고요, 채청은 걸려요. 채청은. 7번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현재 동그라미,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를 하는 거고요. 8번 별표시 지역권 세무, 저당권 세무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는 된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기출이 여러 번 됐죠. 9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유치권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세무요. 유치권에 의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10번 현재 동그라미,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자 보여요? 미등기 매수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이 매수자는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했다니까 당연히 물권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1번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지금 물권이 없습니다. 종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동그라미, 격려해 줬다면 지금 소유권이 없죠. 종전 소유자나 격려해 준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물권이 없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자, 12번
물권적 청구권은 종전 소유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만약에 종전 소유자에게 물청을 유보해버리면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유보라는 게 뭐야? 남겨둔다. 소유권은 너 가져가고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행사할게, 남겨두고 가. 이게 유보라고.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13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 동그라미,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출문제입니다. 이를 병이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누가 지금 비닐하우스를 쳤죠? 을이. 근데 이거 병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도 매수한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병. 그럼 병에게 철거 청구가 들어가겠죠. 병이 현재 침해자입니다. 현재. 14번. 갑소유 건물의 을 명의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동그라미로 격려가 됐습니다. 갑소유에. 그리고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침해자가 누군가요? 을인가요? 병인가요? 병. 왜?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병이 침해자가 되죠. 그럼 당연히 갑은 병에게 그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현재 침해자 병입니다. 13번, 14번이 다 같은 내용인데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지금. 자, 15번.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도 안 되죠. 17번.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죠. 정당한 권한 동그라미.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행사할 수 없어요.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자 을로부터 병이 임차 동그라미, 병이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은 임차인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 옆에서 쓴다면? 을에게 청구하고요. 병에게는 뭐라고 써요? 병에게는 퇴거를 청구해야지. 그렇죠? 철거는 누구한테? 을에게. 퇴거는 누구한테? 병에게. 28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나온 걸 19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19번 봐보면 요거네요. 자, 갑소유라고 되어 있죠. 을이 무단으로 뭔가 건물을 신축했죠. 보였어요? 자, 무단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건물 소유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소유에 속한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밑줄, 토지 인도, 밑줄, 손해배상, 밑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퇴거는 할 수 없어요. 자기 건물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을이 병에게 건물을 미등기로 매매했다. 이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침해자가 바뀐 거죠. 그럼 침해자는 바뀌었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지. 을에게는 뭘로 가요?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을에게는 손해배상, 철거는 누구에게? 병에게. 4번. 을이 병에게 병에 임대차 했답니다. 매매한 게 아니라 이젠 임대차 했네요. 그럼 철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되고요. 5번. 사의 경우에 건물 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갑은 자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병에게 뭘 청구해요? 퇴거를 청구하죠. 퇴거를. 병이 나가야 건물이 철거될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니까. 그렇죠? 5의 경우에 병이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주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주임법 쓰세요. 주임법의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청에서 요 19번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엄청 중요한 거야. 요것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놔야 돼요. 아셨죠? 저번 주 제가 정리한 거를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